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에 이제 올린 네네. 영상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그래도 핫했었었는데요. 더 확실히 핫했나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주류로 외치는 의견이 아닌 네네네. 또 이제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하다 보니까 네. 또 시장에서 응원도 많이 있었고 또 약간 염려 섞인 우려도 많이 있었었는데요. 네네. 혹시라도 이제 예측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과열 국면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면은 프루팅의 신뢰에 좀 뭐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죠. 일단 제가 지금 계속 웃은 거는 그 핫했었다라고 굳이 표현해준 우리 준우 매니저 생각에 뭐 아무튼 평소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고 여기 댓글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잊어먹을까봐 이제 지난 영상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에 영상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이번 건 내용은 좋긴 한데 만약 정말 향후 다우와 나스닥이 계속 갈 경우 프루팅 신뢰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갈 수도 있는 위험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트를 눌렀습니다. 저희가 하트를 눌렀는데 이제 이거 되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 문화도 많이 좀 개선돼야 되는 점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첫째는 많은 분들은 논리는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나 그것과 아니면 시장의 좀 주류 의견과 반대의 얘기를 할 경우 그런 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한국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시장에 저랑 완전히 반대의 논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래야 실제 저희는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할 책임이 누구보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논리를 보지 그 사람의 어떤 그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본인이 보유하는 것과 반대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기대하는 것과 반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국도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제가 댓글에도 썼는데 저는 특히 저희 독자분들이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게 경기는 특히 미국의 경기, 글로벌 경기는 좀 안 좋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은 높게 떠 있을 거다. 그 말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거지 리세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댓글에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인플레이션 반등과 함께 일부 신흥국 증시의 큰 아웃퍼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에 특히 비관적인 거는 이제 기술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및 S&P 500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주식이라도 굳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은 거의 없지만 ETF 일부 말고는 이제 다우는 셋 중에선 그래도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랑 나스닥을 같이 보시면 안 되고 만약에 전형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물가까지 같이 하락하고 정말 유동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없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침체라면 그거는 이제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 좋아질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건 제가 이 댓글에 썼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포트폴리오에 일단 대부분 주식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올해 들어 생긴 이제 상승장에는 요새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나요? 뭐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 미국의 한 7개 주식이 기술주들 그러니까 S&P 500이라고 치면 총 10개의 기업이 나머지 이제 나머지 490개 기업은 가격이 빠졌는데 10개가 확 올라서 지금 지수가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국면에 그 벤치마크를 올해 들어서는 아웃퍼폼 못하고 있으나 다만 그런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때 좋을 섹터 위주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좋은 전망, 좀 뭔가 맞든 틀리든 논리적인 전망을 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좀 이해를 좀 구독자분들이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거를 보셨을 때도 저게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걸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하고 건들락이 최근에 완전히 다른 두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분 다 대단한 구루들이시고
근데 그분들은 워낙 구르고 운용 자금도 이미 오래 하셔서 너무 크고 하니까 네네. 저희처럼 다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아요.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엔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어려울 수 있게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가 한 얘기는 아마 김단태 씨 영상에 보니까 최근에 번역이 딱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셔도 보실 수 있는데 두 분 다 미국의 좀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앞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 전제로 하는 거지만 레이 달리오는 채권보다는 아무튼 주식이 훨씬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들락, 그 채권왕 건들락, 그분은 채권이 원래 채권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시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그냥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2008년이나 아니면 29년 대공황 같은 약간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기채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둘 다 대단한 대가고. 그럼 그 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저희는 도와드리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굳이 그 두 분 중에 따지자면 저희는 레이 달리오 쪽을 보는 게 더 맞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저희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꽤 공격적이죠. 네. 아마 레이 달리오가 운용하는 그 펀드보다 더 공격적일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전혀 아직까지는 현실화. 작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가 하다가 이제 어쨌든 연준이 엄청나게 블러핑을 세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형적인 리세션 우려가 시장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튼 저희는 명목 수익률이 어쨌든 명목으로는 아직까지 플러스 2.5 오늘 보니까 2.5%인가요? 네, 올해. 2.5. 그래서 작년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누적으로 저희가 한 17.05%. 예, 17.05%니까 거의 뭐 S&P나 뭐 나스닥이나 다 비교해도 저희는 작년 1월에 시작을 한 투자 자문사고 어쨌든 벤치마크 대비로는 아직 여전히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장세가 실현된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에 베어리시한 많은 분들은 전형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서 부러지는 리세션,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원가나 이런 것도 다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원자재 가격도 1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화폐적 현상으로 발현된 인플레이션은 이런 아파트 짓는 시멘트 값이 지금은 앞으로는 웬만해선 10년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면서 경기가 좀 하락하는 국면. 다만 명목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정말 막 엄청난 그런 유동성 신용 크런치는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예를 들어 나스닥이 생각보다 저희는 나스닥이나 S&P 500이 지금 일단은 저는 올 만큼 다 왔다. 그래서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장기금리가 상승을 더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명목상으로의 하락이 발현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저희 수익률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희는 결코 숏을 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어떤 관점이나 어떤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오히려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수익률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정말 오히려 전형적인 리세션 시장의 유동성이 그리고 없어져서 정말 크레딧 크런치가 나타나는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던 그런 은행 문제가 있음에도 연준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놔둬서 더 이게 심각해지고 더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더 은행의 신용이 그냥 씨가 마르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물가가 막 전년비로 막 마이너스 5%막 2008년처럼 예, 뭐 아니면 29년 대공황 때처럼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저희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관점을 보실 때 유튜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알고 저희도 근데 저희가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건 최소한의 그런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게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운용하는 운용 상품인 올레셋 관련해서도 이제 네네. 네네네. 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얼마 전에 의사분이시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지금 운용 중인 금융 자산이 꽤 되시는 분인데 이제 상담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 이제 그 고객님이 오셔서 굳이 이렇게 상담 요청하시고 하셨던 이유가 만약에 우리 전망이 틀리면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전망이 지금 우리 전망이 흔한 전망이 아니지 않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은 뭐 훨씬 더 오래 있었거나 뭐 그런 분들도 특히 한국에서는 뭐 저희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걸 정말 오랫동안 강하게 얘기하는 쪽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런 분들도 너무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머리로 들었을 땐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아 진짜 저게 맞구나 싶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글을 잘 쓰더라고 되게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틀리면 아무튼 어떻게 하냐.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모으신 금융자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머리를 한 대 아 맞다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는 전망이 너무 맞을 거라는 걸 저는 너무 백테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망을 잘 맞추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지에만 집중을 했고 사실은 진짜로 펀드가 됐든 저희 같은 자문사가 됐든 돈을 믿고 이제 운용을 하시려면 고객이 되려면 그 전망에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는 게 뭐냐 애초에 저희가 자문사지만 헤지펀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명목으로 내겠다. 시장에 물론 벤치마크 대비 뒤처질 수 있어요. 올해처럼 올해 지금 1월부터 아직까지는 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2.5% 정도 되지만 막 저기 S&P 500은 명목으로 올해 초부터는 뭐 한 10몇 프로 올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 초부터 해서 누적으로는 저희가 아직도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초에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따로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분도 나중에 다 들으시더니 너무 이해하시고 뭐 찾아오기 잘했다고 이해가 돼주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어려운 특히 저희가 보는 시장 전망이 어려운 시장 전망인데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까 거랑도 약간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는 헤지펀드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자문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전략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스닥이 앞으로 뭐 30% 빠질 거다. 뭐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럼 뭐 나스닥 3배짜리를 하든 뭐 올인 몰빵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준호 씨야 더 잘 알겠지만 틀리더라도 명목으로 어쨌든 가장 손실을 제일 잘 방어해 줄 수 있고 어떻게든 명목으로는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쪽으로 전략을 짜고 전략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을 많이 다분화시키고 다분화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스태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종목들을 막 넣는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관계없는 종목들로 하지만 여러 구성으로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그게 주식이 됐던 원자재가 됐던 뭐 주식 안에서도 여러 섹터가 있으니까 뭐 국가도 다 다르고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비율을 정말 적절하게 배열을 하는 게 그게 가장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쉽지만 뭐 아니면 나는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쉽지만 아니면 또 나는 기술주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떻게 틀리더라도 수익률을 아무튼 크게 손실 안 완전히 틀리더라도 안 보는 선에서 대신 내가 전망이 맞으면 그 수익률의 상승은 또 반대로 좀 어느 정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위로는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 이게 되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우면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다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왜 헤지펀드냐? 헤지펀드라는 건 어쨌든 손실을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명목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아무리 최악이어도 수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데도 연준이 계속 블러핑을 정말 세게 하니까 시장 심리가 자꾸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착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장기 금리를 낮춰서 그 낮아진 장기 금리가 기술주나 그런 멀티플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세. 이런 게 좀 올해 초에는 이어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봤으나 그게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으로 수익을 그럼 낼 수 있는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손실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일반인들이 그냥 어떤 전망으로 인해서 그 전망에 몰빵을 했을 때, 잘못됐을 때에 이제 생기는 그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전략을 추구하느냐. 그거를 매일같이 고민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저희의 목표는 아무튼 절대 수익을 무조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부득이하게 뭐 명목상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장 대비 다른 시장들이 정말 틀렸을 때, 아니면 시장이 정말 뭔가 크게 하는 것보단 훨씬 덜 하게 하는 게 이제 헤지펀드가 추구하는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뭐 명목상 손실은 결코 없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저희한테 좀 특히 나이 있으시고 좀 이제 어떤 자산 형성을 하셔서 저희를 문의하고 싶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꽤 오히려 많았겠구나. 그러니까 그 고객님이 나중에 다 들으시더니 너무 밝은 표정으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좀 투자에 있어서 마음가짐, 뭐 이런 그 마인드 같은 것도 어떻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하고 해야 되는 건지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되고, 너무 시장 전망도 좋지만 너무 그런 거보다는 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이 그때 진짜 제 입장에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해 정확히 되셨죠?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저희의 진의를, 저희의 진짜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셨겠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 잘 했나요? 오늘은?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조만간 또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또 뭐 아니면 뭐 시장을 투자할 때 가져야 될 마인드,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가끔씩은 뭐 진짜 현업은 아니고 제도권에서 벌어졌던 일이나 그런 것들 썰로 풀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 지인을 좀 초청해서 가끔씩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또 다음에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